충현 서원문화재 그리고 반포 힐링 장터축제에 오신 면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3부 고청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고청사랑방에는 판화화가 유병호 화백께서 이곳 양진마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동안 오셔서 또 다른 화가님들도 이쪽으로 불러서 같이 모아서 사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반포 양진마을로 왜 이사를 오셨는지, 살아보니까 이 반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반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예술원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화백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양진마을로 이사 오셨습니까? 네, 맨 처음에는 이 양진마을이라는 동네가 아니고 공암리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렇죠, 공암리. 예. 그 공암리는 제가 어렸을 때 공주를 갈 때 한번 쓰는 중간 정류소였고, 시외버스 타고 갈 때.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대전에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멀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사통팔방이어서 세종시도 가깝고 대전도 가깝고 공주도 가깝고 계룡시도 가까운 그런 아주 중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제가 마지막에 어떤 작업의 열정을 심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도심도 가깝고 활동하기 좋은 곳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이제 작업장을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이사 오게 됐습니다. 몇 년도에? 고청 오늘 뭐 고청에 대한 서기 고청에 대한 얘기를 끼는데, 고청 선생님 여기 가서 한 20년 사셨다고 그랬던데, 예. 저도 좀 한 20년 정도 전에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 동네 이름을 동네 분들이 그때 당시에 마을을 이렇게 형성되어 갈 때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굉장히 양지가 바른 곳이다. 예. 그리고 해가 이 읍내보다, 여기 반포 읍내보다 또 해가 늦게까지 뜨고, 그래서 고추를 말린다든가 벼를 말리고 그럴 때 굉장히 좋았던 바위가 있었던 동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양진마을이라고 지면 어떨까 해서 보통 양지마을 이렇게 보통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 현판에다 돌로 새길 때 양진말 이렇게 줄임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지명이 바뀌면서 양진막길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생기고 또 동네가 형성돼서 저에게 참 반갑고 뜻깊은 장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리 오셔서 살아보시니까 좋던가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좋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시끄러울 때 조용히 집에서 작업만 할 수 있는 가장 쾌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활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여러 가지 활동의 거리, 지역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음에 들어서 오셨고 살아보시니까 좋다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90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네, 일찍 오셨네요. 예, 대전에서 공주를 오가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티즈에서 내려보니까. 그래서 저 본공리로 이사를 왔는데 참 잘 왔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 많은 화가분들도 오셨고, 또 송곡리나 또 온천리나 이쪽으로 또 많은 작가들이, 또 상신리, 하신리 쪽으로 작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정의 그 교류도 같은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또 활동에 대한 영역을 또 넓혀가고, 또 아까 정진석 의원님이 이 지역에다가 뭔가 큰 걸 던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어떤 예술의 어떤 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호 화님은 판화로서 유학 1호파라고 그러셨죠? 네, 예. 거의 1세대에 가깝습니다. 예. 유학으로는. 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일본 교토시립미술대학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전, 일본에서 개인전 29회 하셨고, 한국 현대 판화가 협회전을 서울에서 하셨습니다. 중국에서도 하셨고, 2016년도에는 유병호 30년 판화 회고전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대전 폴란드 교류전, 또 대전 현대미술의 태동, 판화를
담다전을 진천 판화미술관과 대전 시립미술관, 또 폴란드 호즈포 아트센터에서 전시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을 그리다 꿈꾸다 대전 아트센터 구에서 활동하셨고 2020년 올해는 2022관 국제판화전 대전 우연갤러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에서 500여 회를 참가하셨습니다. 대전시 초대 작가상, 또 교토시장상, 교토시장상 소데스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거기서 몇 년간 계셨는데요? 한 5년 정도 교토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교토에서 생활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 시장상까지 타고 오셨군요. 아, 대단하십니다. 스고이. 제가 일본을 잘 못하니까 잘 하는 체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표창 대전시 문화상 수상 2019년에 수상하셨고요. 현재 한국미협 대전판화협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 화면은 잘 안 보이시니까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이 앞에 와 계시는 김배희 화가님께서 지난주 고층사랑방을 모셨었는데 김배희 화가님도 유병호 화백께서 불러서 모신 거죠, 이쪽으로? 사실 그 초창기 때 제가 집을 줘서 양진마을에 작업장을 이렇게 짓고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할 무렵에 예. 김배희 선생님이 어디 적당한 작업장이 어디 없을까 하고 대전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여기 유병호가 작업장을 짓다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연찮게 거기에 있는 터가 마음에 드신다 해가지고 19년 전 여기로 집을 져가지고 작업장을 져서 지금 여기 터를 내리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1년 뒤에 오신 거군요. 그렇지. 예. 오셔서 김배희 화백님도 이곳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뒤로 봤냐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김배희 선생님이 거의 우리 동네 와서 2014년도에 양진말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그리신 그림입니다. 아, 김배희 화백님 네네. 작품이에요? 예. 예.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김배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예우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예. 겁니다. 네. 아, 근데 유화백님 그림은 안 가져오시고 왜? 제 그림은 뒤에 나올 아, 겁니다. 뒤에 나옵니까? 예. 그러면 제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미술 작품을 대하는 자세나 감상법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는 어디서 다니셨어요? 대전에서 대전에서. 선화국민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예. 있었는데 관심이 많아서 저희 외삼촌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희 외삼촌이 야 병호야 말 한번 그려봐 하면 제가 말 한번 그려봐 그러면 예. 제가 말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 녀석 잘 그리네 이렇게 하던 그런 어떤 마음이 아마 칭찬이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렵에는 되게 부모님 세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판검사나 아니면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이런 정치 예. 쪽으로 나가는 걸 더 좋아했지 예. 아마 그림을 그리는 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칭찬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를 좀 박하고 제 스스로 그림에 대한 마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생활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공암 양진말 반포까지 이렇게 와서 예. 여기에 거점을 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서 이제 유화백님 판화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세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건 페인팅한 작업인데요. 예. 저는 주로 블루 계통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루색을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을 이용한 어떤 이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을 내 나름대로 다시 소화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제 작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색과 면과 또 아니면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죠. 감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 작업에 해주고 또 이 작업을 통해서 나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상력을 출발시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것은 우리를 상상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예측해내갈 수 있는 예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예. 모두에게 이런 어떤 가능성과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중에서 그 와중에서 저는 자연에서 보여지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제 가슴 속에 다시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제 작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감상자들이 와서 보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엉뚱하게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설명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네 마음대로 감상하라 하십니까? 그건 이미 주어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시 변화되고 다시 느껴지는 것도 제 작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만남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충동되는 모든 현상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작가가 주어진 대상이 실체가 있었다면 그 실체에서 만족할 수 있지만은 저는 실체가 없는 어떤 상상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제가 이게 또 청색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고청봉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고청에 아까 이렇게 한문을 보니까 푸르청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이 푸르름에 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예. 가을 쪽빛 하늘입니다. 아주 맑고 쾌청한 쪽빛 하늘에 붉은 안테나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류의 색상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군요. 네. 저희 지금 보여지는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물론 평면적인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새로운 것 중에 아래에 마티리얼을 많이 넣어서 계룡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의 어떤 느낌들을 그걸 가장 평면화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창문에서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보면은 저런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 나름대로 저에게 어떤 새로운 만남을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렸던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실 때마다 그림의 주제가 다릅니까? 주제는 다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 표현도 비슷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루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 조화와 어떤 평면의 변화로 화면을 구성하는 거죠. 구성해서 새로움을 찾으려고 제가 노력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체를 보는 것보다는 화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마티리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구성에서 평온함을 준다든가 또 어떤 뭐랄까 자연스러움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와 색상이 결정되면 작품은 좀 빠른 시간에 결정이 되겠네요. 빠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작업을 계속 작업을 여러 개를 놓고 합니다. 여러 개를 놓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변화되는 나의 감성을 순간순간에 고쳐가면서 또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다 하더라도 한 달 뒤에 이 작업을 다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하고 다르게 화면을 다시 재구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붓을 놓고 어디에서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림과 저와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아무것도 무에서 다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다시 무로 가는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이나 집안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장 그 미니멀하게 단순하게 자꾸 정리하고 지워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움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이게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무거워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델키를 써가지고 좀 삭제를 해서 공간을 비워두고 여백을 줬을 때 또 다른 생각과 마음이 출발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양진말에 오시면서 화풍이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전의 작품은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복잡해. 도시에 살았으니까. 예, 그렇죠.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의욕 때문에 예. 다양한 색채라든가 다양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와서 모든 걸 딱 버리고 딱 정리하다 보니까 더 단순화되고 이런 단순화된 작업이 다시 제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런 마음이 잠시 제가 그 일본에 유학을 하실 때 작업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시 또 내 삶의 환경에 내 마음이 변해서 삶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면을 또 복잡하게 만들고 또 화면을 또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의지 속에서 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작업에서 그 순간에는 한의를 느꼈는데 그 작품을 놓고 계속 며칠간 또 한 달 동안 두 달 또 어떤 1년 동안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염증을 느껴서 지우게 됩니다. 예. 지우면서 그 속에서 가장 그 핵심적이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작업의 모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작업은 판화 작업입니다. 판화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판화하면은 뭘 그리고 거기다 뭘 새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판화라는 가장 그 원론적인 얘기는 찍는다라는 그 원초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 찍음에 대한 그 현상을 종이와 판과의 만남을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종이와 판이 만난 그 상태가 이 작가가 거기에 조용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조용성이라고 하는 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꾸밈으로써 전체적인 화면을 아름답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쾌하고 상쾌하고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를 넣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하다 보니까 실크 스크린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쪽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테이프가 남아가지고 테이프를 띄다가 종이가 살짝 흘러서 옆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상처 입은 그 그림이 흔적 자체가 나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필연일 수 있는 어떤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한 6년 전인가 제가 중국에 판화 초대전이 있어가지고 미술관에 작품을 보냈더니 거기서 작품을 하나 소장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중국의 판화는 굉장히 그 기술적이고 테크닉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순하게 그냥 검정과 종이와 뭐 블루 이런 것들 그 면 구성에 의한 것이 또 상큼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 공간에 붙어 있을 때는 좀 더 정리되고 또 차분한 마음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 제가 일본에 판화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1985년도에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판화를 시작하는데 가난한 유학생이 동판을 사가지고 동판을 부식해서 쓴다는 것은 거기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비였습니다. 그럼 판화라는 얘기가 뭐냐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 식구가 같이 이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식구는 박사과정이고 저는 이미 홍대에서 석사를 했지만 서양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무엇을 공부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판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판화는 일본의 목판화가 전 세계적으로 파리에다가 일본 목판화 우키우에라 하는 판화를 알리게 돼서 목판화의 종주국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러나 사실 목판화의 흐름은 한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동양권 내는 같은 문화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판화의 그 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판화 공부를 하는데
판재를 이런 어떤 그 가난함에 의한 판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유학생 요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크릴판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 아크릴판을 그 사람들은 재활용하는 데다 이렇게 버렸는데 그 아크릴판 자체가 보는 순간에 이 판 자체를 내가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 어떤 새로운 아트,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시절에 잠깐 또 지나가던 어떤 미술사적으로 본다면 정크 아트라고 하는, 정크라는 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폐품을 이용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의 어떤 작업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크릴판을 주워 가지고 집으로 소중히 가져와서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학교 판화실에 가서 그 판을 놓고 검정색을 그 판 위에다 이렇게 칠했습니다. 예. 칠하다 보니까 그 아크릴판 자체가 바닥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밟고 찢어지고 깨지고 이런 어떤 흔적들이 거기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 있던 그 상태를 그대로 잉크를 롤러로 칠해가지고 프레스기라고 하는 그 압축기에다가 종이를 넣고 찍게 되니까 그 어떤 현상,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어떤 나에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잊혀져 가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판화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판화과에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부식하고 칼라를 넣고 막 이럴 때 저는 오직 검정색과 아크릴판만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검정색으로 판을 찍고 거기에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런 걸 주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 종이 자체는 약간 미색의 종이에 검정 판을 찍고 빨간 종이를 이렇게 붙였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굉장히 한국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연상하고 머리에 빨간 댕기를 두른 어떤 느낌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볼 때는 야 굉장히 한국적이고 한국의 어떤 냄새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통 이게 평가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그렇게 가장 한국적인 느낌의 판화 작업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전시를 하니까 제 작품이 너무 미니멀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때 한국에 있는 우리 작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굉장히 일본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한국적이고 어떤 것이 일본적인 게 그게 참 저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국적이다라고 또 저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냄새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작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마다 연구를 하시는군요. 네, 제가 이 작업이 지금 잠깐 나왔는데 이 작품은 여기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쪽에서 작품 보이시죠? 예. 한국에 이제 와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이 판화는 우연찮게 제가 아크릴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르는데 그 아크릴 자체는 내가 자르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직각과 이런 걸 자르려고 했는데 칼이 잘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지 맘대로 부러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찢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다른 색깔을 넣고 딱 했는데 저게 꼭 세대가래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금 또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뒤에 있는 그 아크릴판 자체는 새 머리에 날개가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을 간접적으로 사실은 제가 구상적인 어떤 요소로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그렇게 나타나게 돼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또 좀 운이 좋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구매해 주어 가지고 지금 그 미술관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나 봐요. 그 작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크기는 뭐 한 30호 정도 크기입니다. 30호면 뭐
한 80에 90 정도, 80에 90 정도 크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어떤 제 작품의 특징은 보여지는 어떤 가운데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배경에 대한 예. 그 여백에 대한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장 그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백의 미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미니멀 아트, 단순한 미술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판화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들으면서 술을 서로 권커니 자커니 하시는 저 김배희 화가님 옆에 있는 네 분은 대단히 행복해 보여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 저분들도 행복하지만 지금 유하백님도 대단히 행복한 것 같아서 김미숙 해금 연주자를 모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 그 연주를 하나 듣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나는 행복한 사람. 김미숙 솔리스트 예 부탁합니다. 예, 대전연정국악연구원 수석 해금리스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해금 솔리스트 김미숙 선생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작품 활동을 하실 때도 완성한 다음에 마음에 들어야 행복합니까? 네, 글쎄요. 어떤 게 행복인가, 누가 사갔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작품이라는 것은 계속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제작되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양진말이 좋아서 이사를 오시고 또 이곳에 여러 선후배 화가님들을 불러 모으시고 해서 함께 뭐 예술인촌을 만드시다시피 하면서 예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곳 반포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에 최근에 우리 동네에 조그만 회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사실 그 회관 이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양진말 회관? 양진말 회관이 아니고, 네, 굉장히 국비를 받아서 굉장히 좋은 건물을 쳤을 때, 이 지역에 정말 그런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선후배 이 작가들을 같이 모아서 항상 여기 오면 공암에 오면 그림도 볼 수 있고 어떤 문화적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그 마을 회관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고청 충현소원인데 충현소원에서 조금 전에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듣고 연지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고청 선생이 여기서 20년을 살면서 연지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 길 이름은 사실은 고청길이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지금은 장터길이에요. 지금 장터길이죠. 고청 선생에 대한 어떤 의지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길 이름도 고청 산책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공암이 좀 더 고청에 대한 가치도 높이고 또 여기에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퀄리티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고청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작가와 어떤 문인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바운다리가 됐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뭐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같이 서로 노력하고 또 새로 생긴 어떤 그 집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포 면민이 16개리에 4,300여 명인데 오늘 반포 면민 또 반포면 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반포 면민들이 단합이 참 잘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협조하고 또 윗마을, 아랫마을, 뭐 업타운, 다운타운 하지 말고 또 여기 오래 살았느니 덜 살았느니 하지 말고 다 같이 이 지역을 어떻게 올려서 좋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청 이 공암리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반포에 작업장을 짓고 시내에 있는 친구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 작업을 반포에 줬어 그랬더니 야 너 돈 벌었다. 서울 반포인 줄 알고 너 돈 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 반포만 유명한 게 아니라 반포에 있는 공암리가 좀 더 가치 있고 정말 문화의 어떤 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상 대대로 뿌리박고 오래 사신 분들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경계를 하거든요. 왜? 나한테 혹시 해를 끼칠까 싶어서.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와서 들여다보면 이 동네의 장점과 단점이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입니다. 그걸 함께 잘 갈고 다듬어 나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런 의미에서도 서로 이제 정으로 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예술가들의 활동도 이제 거기서 자꾸 잘난 척하고 그림만 그리시지 마시고 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람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또 우리 앞에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뭐 선배님이라든가 아니면 후배님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들이 한번 모여서 그런 기회를 꼭 만들도록 다음에 또 충현소원 고청 사랑방에 이곳 예술인들을 다 초청해서 한번 그런 아까 이혜준 교수가 얘기한 붕당
뭐 예술인들이 하는 얘기면 예당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 사시면서 이 충우현 서원을 비롯한 주변 문화재 또 이 반포의 이모저모 이걸 주제로 한 작품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네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제 그림 속에는 추상화지만 그 속에 그 뜻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저 김미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양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서는 어떤 산하를 그려주죠 이렇게 보여주지만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공기와 예. 하늘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쪽빛으로 하늘을 보여주시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보여지는 이 작업은 예. 3년 전에 청담동에 있는 위 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대청호 위에 청담동? 예? 아 서울? 네, 서울, 서울 예. 위 갤러리라고 하는 데서 한 달 동안 초대전을 해 주어 가지고 했던 작품입니다. 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 운이 좋게 팔려 가지고 어느 골프장에 가서 걸려 있는데 예. 이때만 해도 좀 미니멀해지면서 여러 가지 색채를 여기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시절의 작품입니다. 예. 이제 분위기 있게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 컷 올렸습니다. 예, 가운데 서 계시니까 중심이 잡히는군요. 그러면 잠시 후에는 우리 저 김재웅 기타리스트께서 연주를 해주시고요. 지금 손이 자꾸 곱지요? 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을게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여기 주변에 있는 작가와 선배, 후배, 동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예. 지역을 잘 알려주고 또 지역의 어떤 정서를 잘 이용한 그런 작품을 활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천변에다가 국제전 같은 걸 좀 유치해가지고 여기 용수천변에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정비가 잘 돼서 예. 굉장히 좋고 우리 회관에 또 무슨 숙소 같은 것도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이렇게 숙박을 시키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면 그런 어떤 국제화된 어떤 작업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 제가 작업도 할 뿐더러 또 계룡산 하게 되면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샤만 소위 얘기하면은 그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토속신앙, 토속신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원사나 아니면 갑사나 뭐 동학사나 아니면 이런 주변에 또 무당 굿당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잘 기업해서 샤만에 대한 한 어떤 것들을 좀 해서 이 반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작업에 대한 어떤 근거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런 좀 지원을 받아서 어떤 그런 어떤 샤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가진 작품전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하실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건강 좋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활동하실 겁니까? 한 50년?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늦둥이가 있는데 그 예. 늦둥이가 장계 가고 예. 또 손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한 50년은 사셔야죠. 요즘에 평균 나이가 50년 아닙니까? 네. 양진마을에 햇살 좋은 양진마을에 계룡산 전기를 타고 사시면서 창작 활동 계속 하시고 정부 치고 사시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재웅 원장께서 로망스 연주하실 겁니까? 원장? 예.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공연을 다닐 때는 드럼도 있고 다른 그 멤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머나먼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숨어오는 바람소리, 요즘 계절하고 아주 맞는 노래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개인 끼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 그 멤버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78세 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78세에도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답니다. 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본인에게 달려 있죠. 이렇게 직장 퇴직하시고 이렇게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멋진 연주를 하십니다. 부르실 곡은요? 장녹수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장녹수를. 어떠셨어요? 너무 잘 부셨죠? 네, 78세의 연세에 저렇게 멋지게 연주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나훈아의 노래 고장난 벽시계를 신장철 선생님께서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공주대학교에서 정년을 하고 지금 공주에서 사회도 보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날씨 좋은데 우리 어머님들 많이 오셔서 고맙고요. 즐겁게 노래는 고장난 벽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보다 이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지개는 멈추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쳐준 세월인데.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이가 더 약속하더라. 뜬걸음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지개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지개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해도 고맙습니다. 네, 앵콜은 조금 있다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 어두워지면 악보가 안 보여서 연주를 못 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은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다음에는 트럼펫 연주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픈 계절에 만나요.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트럼펫 연주 들으셨죠? 네, 고등학교 때 관악부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젊을 때부터 하는 게 악기 다루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어두워져가지고 촬영팀에서 힘들답니다. 그래서 합주로 두 곡을 또 이어서 보내드리고 저희들 마무리하겠습니다.